언제부터 이렇게 편의점 국가가 되었습니까? 5+1이에요. 하나를 샀는데 하나가 더 왔어요. 콜라를 샀더니 환타를 주네. 그리고 그 콜라가 말하기를 결정하려고 하니까 야 가서 환타한테 컨펌 받고 와라. 우리나라가 편의점 국가입니까? 편의점이 많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편의점 국가입니까? 우리나라는 편의점 국가가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편의점에 들어가서 다 1+1을 사신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저도 그렇지만 대통령을 1+1으로 뽑지 않았습니다. 정말 말하고 싶은 게 삿돌이네. 체계적으로 연설문을 써준 놈도 없고 필기하는 옆에서 짧게 해라 뭐라고. 그래서 그만 내려가겠습니다. 그래놓고서 내가 아들한테 한 말이 다 실없는 게 됐다. 누구 보니까 잘만 먹고 잘 살 때 그런 거 한 개도 없이 등 따시고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는 그래 못 살았다. 가끔 남의 거에 혹하는 일이 있더라도 차마 염치가 안 돼서 못 그러겠더라. 아나 우리 집 개새끼도 고양이 밥그릇은 안 뺏어 먹더라. 아직 많이 남았어요? 너희 주변 사람들은 다 남의 밥그릇 빼들어 먹고 사니까 잘못된 줄 한 개도 모르겠드세. 항상 누가 우산 씌워주고 밥 숟가락 대신 놔주는데 어찌 알았겠노. 근데 니랑 내가 무슨 같은 아줌마로 그랬었노. 그리고 박근혜 니도 들어라. 니는 말을 너무 못한다. 말이 빵구가 빵구에 조금 더 가깝다. 나도 말은 못하는데 할 말은 많더라. 네가 여자 대통령이라 하대. 근데 네가 이 나라에서 여자로 1시간이라도 살아봤으면 그래 할 말이 없을 수가 없나? 어? 생각을 한번 해봐라. 네가 김장 안 담그고 사먹는다고 종갓집 김치 사먹는다고 욕을 못 받나? 시집 갔더만 남편 뒷바라지나 하라고 집이고 직장이고 나가라 하는 거 들어봤나? 이게 내가 겪은 시간이고 세월이다. 근데 요즘 아들은 안 그랬으면 좋겠다. 니 내가 뭐라 하는지 잘 모르겠지? 모르기야. 관심이 찌뿔도 없으니까. 네가 진짜로 저작거리 알고 진짜로 여자를 아는 대통령이었으면 어째 그래 온 나라를 쑥대밭이 만들어놨겠노.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근혜 최순실이 주변에 모른 척하고 있었던 너희들 누구도 들어라. 저작거리 아녀자 2명이서 국정농단 했다고 시끄럽다마 그 말로 입 싹 닦으려 하지 마라. 저작거리 아녀자 허수아비 세워놓고 아무것도 몰랐다고 뻥까고 앉아있네. 쪽팔린다. 꽁딱 썩은 이빨 중에 꼴랑 이빨 2개 잡아 빼면 나머지가 중치가 되나. 이 치사한 놈들아. 아녀자들이 잘못이라고. 여자가 정치하면 이래 된다고 웃기고 앉았다. 미꾸라지 2마리가 흙탕물 쳐놨다고. 들어봐라. 아니다. 애초부터 너희는 흙탕물이었다. 알았나? 당장의 절반은 이랑 다른 여자들이 덮고 있다. 안 보이나? 한결아 너무 기나? 길면 알아서 줄여가면서 읽어라. 물대포 맞지 말고 안 다치게 억수로 조심해야 된다. 범호가.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양주시에서 온 심순입니다. 집에서 텔레비 보다 보니 너무 열불이 나서 나왔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으니. 제가 47년생 70입니다. 근데 여태 살아오면서 나 이런 일 처음 봤어요. 아니 대통령을 한다고 해서 저는 안 찍었지만 찍은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면은 안 찍은 사람도 억울하고 찍어준 사람도 억울하고 이거 다 억울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대통령이 찍어달라고 해서 찍어줬더니 아니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다 아니 기업은 뭐합니까? 세금을 정당하게 내고 삥 뜯으려고 그러면 주지 말아야죠. 왜 우리는 세금 내고 삽니다. 그리고 마트에서 물건 하나 사면은 10% 부가세 다 나가는 게 어디 갑니까? 정부로 가요? 이게
떼먹을 돈이 있으니까 떼먹는다고 생각합니다. 집안에도 여유가 있으면은 허투루게 좀 돈 좀 쓰지요? 너무 많아서 그래요. 또 카드 쓰지요? 그러면은 모든 게 다 세금이 다 10%가 정부로 들어갑니다. 옛날보다. 그러면은 세금을 깎아줘야 되는데 깎아주기커녕 너무 많으니까 다 떼먹어요. 그리고 한나라당 원래 찻대기 정당 아닙니까? 영거표 찍어주고 아니 찻대기 정당을 그새 잊어버리고 계속 찍어준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국민이 잘못을 뉘우쳐야 됩니다. 저도 뉘우치고 이거는 우리가 우리 관리를 못해서 이래요. 국민을 우습게 알아. 지인을 무슨 지이냐. 아주 사람으로 보지도 않아. 이제는 뭐 개돼지라고 하잖아요. 세금 열심히 내면서. 아니 대통령이 어디 외국 가서 돈 벌어옵니까? 자기 재산으로다가 운영합니까? 우리가 세금 낸 걸로 해요. 근데 이런 날강도들이 어딨어. 이거는 강도가 되겠어요. 나부터도 반성하고 우리 국민 스스로가 똑똑해져야 됩니다. 무슨 말을 못해요? 맨날 뭐 자기 어머니 밑에서도 땅바닥에서 절 안 해요. 근데 그때는 해. 그런데 지나면 그만이야. 우리가 해야 돼요. 물은 썩으면 고여. 그럼 고인물은 어떻게 됩니까? 다 썩어버려. 그럼 누가 잘못입니까? 저는 저부터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똑똑해져야 돼. 원칙이 없어. 우리나라는 원칙이 없는 거야. 원칙이 없으면 뭐가 됩니까? 이건 경우가 아니야. 경우가 아니면 뭐예요? 이건 완전히 공산당이야. 아니, 우리가 우리보다 나합니까 지금? 지금은 거기가 난지 여기가 난지 나 공감 못해요. 우리 아버지가 하계도에서 11살 때 서울로 이사 오셨대요. 할아버지 긴 병에 일찍 돌아가시고.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우리를 말씀하시고 키우셨냐면 이북에서 태어나지 않은 걸 복으로 알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만 듣고 살았어. 그랬더니 우리 아들들이 대학 다닐 때 데모하면은 전두환 대통령 때 데모하면 야, 왜 너는 공부 열심히 해라. 학생은 공부나 열심히 하지 왜 불평불만을 갖느냐 이랬어요. 저도 아무것도 몰랐어 그때. 그런데 세상에 이제는 아들보다 제가 먼저 나가요. 제가 먼저. 해도 너무한 거야. 해도. 그리고 또 뭐 돈 2만 원씩 받고 뭐 노인네들이 뭐 또 데모도 한대. 아니 돈 2만 원 준다고 데모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사람들이 밥을 먹고 삽니까? 자기의 생각이 맞아야 가서 하는 거야. 이거는 너무 잘못된 거야. 이러니 우리나라가 남북 통일이 됩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한마디 젊은 사람한테 말씀드립니다. 저도 몰라가지고 그런 걸 헤아릴 줄 몰랐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잘 살으셔서 그걸 몰랐어.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야. 나이 먹은 사람들이 잘못해서 우리 학생들이 젊은 사람들이 다 고생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드립니다. 나부터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반성을 해야 돼. 그리고 잘못된 건 따져야 돼. 나가서. 안 그렇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신 걸 보니 제가 혼자는 아닌 것 같아서 굉장히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박 대통령, 사실 그녀를 무엇이라 불러야 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 세상 어느 나라, 어느 사전에도 나라를 무당에게 맡기고 꼭두각시 노릇을 한 지도자를 칭하는 호칭이 없어서 아직은 부득이하게 대통령이라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는
우리는 오늘 그런 박 대통령이 국가 권력을 사유화한 최순실 씨와 함께 국민을 우롱하고 국가를 저버린 죄에 맞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사실 저는 굉장히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평소 같았다면 저는 역사책을 읽으며 다가올 모의고사를 준비했을 것입니다. 허나 저는 이 부당하고 처참한 현실을 보며 이건 정말 아니다라는 생각에 오늘 이 살아있는 역사책 속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무언가를 해야만 했습니다. 저를 위해 피땀 흘려 일하시는, 그러나 사회로부터 개돼지, 흙수저로 취급받아 살아가는 사랑하는 저희 부모님을 위해, 사회에 나오기 전부터 자괴감을 느끼고 있을 수험생 언니를 위해, 또 아직은 너무 어려서 뭘 잘 모르는 동생을 보며 이들에게 더 나은 내일과 모레를 주기 위해서 저는 무언가를 해야만 했습니다. 현재 박 대통령은,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언론은 최순실 씨가 아닌 박 대통령이 아닌 최순실 씨에게 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 대통령은 현재 최순실 게이트 외에도 역사 교과서 국정화, 한반도 사드 배치, 위안부 합의, 세월호 참사 등과 같은 말도 안 되는 정책과 대처로 국민들을 농락해 왔으며, 증세 없는 복지라는 아주 역설적인 공약을 내세워 대통령직에 당선되었을 때에도, 그 이후에도 담배세나 간접세 인상 등으로 우리 서민들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치와 경제를 위해 하야할 수 없다는 식의 메시지를 남겼지만, 여러분, 그녀가 있을 때에도 국정이 제대로 돌아간 적이 있기는 했습니까? 대체 당신이 만들고 싶었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당신이 되고자 했던 대통령은 어떤 사람입니까? 약속했던 복지는 물거품이 되었고 국민들의 혈세는 복채처럼 쓰였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이런 사회와 현실을 보며 이러려고 공부했나 자괴감을 느끼고 괴로울 뿐입니다. 즉, 박 대통령, 아니 박근혜 씨야말로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자 본질이며, 최순실 씨는 이 모든 사건의 포문을 여는 게이트 역할을 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다른 점이 있다면, 하나, 박 대통령이 대통령, 즉 국민의 대표자라는 권력과 직위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력이란 그 힘의 크기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 또한 커지는 법입니다. 박 대통령은 우리의 국민, 그리고 우리 주권자가 선사한 권력을 사사로운 감정에 남발하고 제멋대로 국민 주권자의 허락 없이 이를 남용하여 왔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권력을 남용했다면 이제는 그 남용한 권력에 대한 책임을 질 차례입니다. 그렇게 저는 오늘 개국 97년 11월 5일 다음과 같은 박 대통령에게 책임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박 대통령은 연설문 및 청와대 홍보 자료를 무단으로 배포, 수정하여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최순실 국정 개입과 관련된 모든 최순실 게이트 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어줍잖은 해명이 아닌 진실입니다. 우리 국민, 그리고 주권자는 이를 알아야 할 이유가 있고 이를 알 수 있는 권리 또한 있습니다. 하나, 박 대통령은 본인을 포함해서 국가 근간을 유린하고 국민을 농락해온 자들에 한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검찰 수사를 즉각 진행해 주십시오. 정부도 국회도 믿을 수 없는 이 마당에 검찰의 말을 믿을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주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위해 엄중히 처벌해 주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이 의미 없는 진실 게임을 계속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 박 대통령은 감성파리식의 쇼를 중단하고 진정성 있는 책임적 사과로 응답하십시오. 우리는 꼭두각시 공주의 어리광을 받아주는 개돼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당신의 100초 또는 9분 20초짜리의 정성스러운 헛소리가 아닌 앞서 언급한 모든 잘못에 상응하는
책임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물론 당신의 지지율이 5%이고 10대 20대 지지자 중 100명 중 1명, 10대 20대 지지자가 100명 중 1명인 이 판국에서 당신의 사과는 먼저 당신이 하야하였을 때 그 빛을 진정히 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두렵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민주를 향한 노력이, 그리고 이 사건의 본질이 언제나 그랬듯이 다른 사건들처럼 점차 희미해지고 변질되어 잊혀질까봐, 또 그래서 이 재정일치 사회 속에 몸담아야 할까봐 저는 두렵습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이런 사회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다 같이 노력해야 합니다. 청소년들이 꿈꿀 수 있는 내일을 위해 부디 오늘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56년 전 1960년 2월 28일 바로 이 땅에서 대구 학생들이 불의와 부정에 규탄하여 민주주의를 지켰듯이, 바로 오늘 또다시 우리 대구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다시 일궈내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이게 마지막이 아닌 시작입니다. 이 길의 끝이 어디일지, 무엇이 있을지 모르겠다만 우리 꼭 함께 손을 잡고 그 끝을 봅시다.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민주주의여 만세! 네, 고맙습니다. 네, 이분이 어제 발언 신청을 하셨고요. 요 무대 밑에서 이 내용을 모두 암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언제 작성한 거예요? 이제 제가 어제 시위에 참가한 이후로 자유 발언을 꼭 제가 하고 싶어서 이제 어제 집에 돌아가서 직접 작성했습니다. 네, 근데 이 많은 걸 정말 외우셨어요? 네, 외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여라고 합니다. 노인네들 깨우치라고 정신 차리라고 나왔습니다. 늙은이들이 박근혜를 세웠습니다. 그래놓고도 지금도 박근혜 불쌍하다고 합니다. 나는 요즘 화가 나서 병이 나서 쓰러지겠습니다. 잠도 못 잡니다. 암만 친구들한테 얘기해도 김학은중 막팩입니다. 어저께도 박근혜가 사과했습니까? 아주 눈물을 흘리면서 가정스럽게 저 죄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보수패 패널에서 나와서 진심으로 사과를 했기 때문에 요번에는 좀 반등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박혜순이 평론가 그놈 방송에 내세우면 안 됩니다. 그게 무슨 평론가입니까? 한쪽으로 치우친 게 평론가입니까? 하나갑이 나와서 박근혜를 잘 모시고 정치를 하라고 했습니다. 미국에서 쌍둥이 빌딩 무너졌다고 부시 대통령을 물러가라고 했습니까? 하면서 왜 박근혜를 물러가라고 합니다. 그게 사람입니까? 그게 정치했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런 사람들이 정치에서 정치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나는 우리 친구한테 박근혜 찍지 말라고 하니까 교수고 대학생들도 박근혜를 좋아한다고 했더라고요. 네가 교수냐고 했습니다. 나는 초등학교도 안 나왔습니다. 원하는 진정한 사과는 하야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사과가 무엇인지 제가 대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청와대에 들어와서 이후 가족 간의 교류가 끊고 사이비 종교에 도움을 받게 되었고, 청와대에서 굿을 했다는 사실 역시 사실입니다. 여태껏 국민 여러분들의 심려를 붙여드려 죄송하고 저 스스로를 용서하기 어렵고
서글픈 마음까지 들어 밤잠을 이루기도 힘듭니다. 이에 따라 저는 오늘부로 대통령직을 사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연설을 하는 와중에도 내가 이러려고 대한민국에 태어났나 하는 자괴감에 들어 밤잠에 못 이루고 있습니다. 좀 더 대한민국답게 살아보고자 하는 순수한 발언이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주에서 온 5학년 금다교입니다. 저는 글쓰기가 싫어서 제가 말하면 엄마가 받아 써줬는데 대통령은 최순실이 써준 것을 꼭두각시처럼 그냥 읽었습니다. 대통령은 자신이 국가를 좋게 만들려는 생각을 못하나 봅니다. 금붕어한테는 미안하지만 궁붕어 짖는 같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준 권력을 최순실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자신이 아무 죄 없는 것처럼 최순실과 비서들한테만 떠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나와서 이런 얘기 하려고 초등학교 가서 말하기를 배웠나 자괴감이 들고 괴로워서 잠이 안 옵니다. 이 시간에 메이플 스토리 하면은 랩업이 되는데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촛불을 들어서 게임만 해도 돈이 없어도 모든 사람들이 평등해지는 나라가 되면 좋겠습니다. 대통령과 친한 사람이나 재벌만 잘 사는 나라는 선진국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한 게 자괴감 들고 괴로우면 그만두세요. 그리고 저 같은 초등학생에게 시국선언이나 자괴감 등 이런 단어를 가르쳐 주신 박근혜 정부께 참 감사하고요. 그리고 친구와 노는 얘기가 아닌, 수다가 아닌, 즐거운 얘기가 아닌 우리나라와 사회에 대해서 얘기하게 한 것도 참 감사하네요. 그리고 금붕어 지능을 가지신 어떤 분은 이 말의 뜻을 모르시나 봐요. 귀가 안 좋으신가, 눈이 안 좋으신가, 전국에서 이 8글자를 얘기하고 있는데 왜 못 알아들으실까요? 저도 말합니다. 박근혜는 퇴진하라